안녕하세요. 오랜만이에요. 요즘도 저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계속 꾸준하게 임장을 가고 있습니다. 많이 갔다 왔고 정말 경매업계의 내노라는 분께서 많은 걸 저한테 알려주고 계시지만 그래도 임장을 가기 전에는 긴장이 됩니다. 예전에 비하면 정말 많이 발전했죠.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멉니다. 대부분의 분들은 임장이 뭔지 아시겠지만 혹시라도 모르시는 분이 계실까봐 임장이 뭐냐면 경매나 공매로 나온 부동산을 직접 보러 가는 게 임장입니다. 직접 보러 가서 물건의 상태나 외관이 어떤지 보기도 하고 경매 사진에는 되게 봄이나 여름에 찍은 화사한 그런 집의 모습이 있지만 막상 또 가을이나 겨울에 가보면은 굉장히 초라하거나 여름에 장마, 비를 많이 맞아서 비에 많이 침수가 되어 있다거나 이런 것들도 직접 가보지 않고는 알 수가 없는 거죠. 그 권리관계에 대해서도 갔을 때 좀 더 조사를 하죠. 채무자분이 계시거나 임차인이 계시면 어떤 상황인지 얘기를 나눠보기도 하고 아니면은 관리사무소 가서 미납관리비가 있는지 여쭤보기도 하고 상가 같은 경우는 미납관리비가 몇 천만 원 혹은 몇 억까지도 밀려있는 경우가 있어요. 그걸 다 저희가 내줄 수도 있기 때문에 임장은 되게 중요하죠. 그리고 인근 부동산에 들러서 시세 조사도 하는 거죠. 우리가 이거 사면 얼마에 팔 수 있나요? 아니면 우리가 이거 사면 얼마에 월세 넣을 수 있나요? 이런 걸 물어보는 거죠. 임장 가기 전에 긴장이 되는 이유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인 것 같아요. 물론 이제 요즘에는 이런 종류의 그러니까 긴장의 종류가 바뀌었어요. 제가 저 혼자서 임장을 다닐 때라거나 임장을 좀 처음 갈 때는 어떤 걱정이 많았냐면 이렇게 로드뷰 보고 상상을 하잖아요. 아, 여기 입구가 있네. 여기 잠겨 있네, 열쇠로. 들어가야겠다. 벨을 눌러야겠다. 이렇게 상상을 하면서 보는데 그때 이제 누가 와서 고함 지를 것 같고 너 누구야? 여기 왜 왔어? 이런 인상 팍 쓰면서 고함 지를 것 같고 나가! 무단 침입이야! 아니, 경매 물건 볼 수는 있잖아요. 나가! 이렇게 말이 안 통하고 험악한 현장 옆에서 보고 있는데 멱살 잡히고 멱살 잡히고 얻어맞고 셔츠 다 찢어져가지고 질질 끌려 나오고 이럴 것 같은 뉴스에 나오는 경매하면 딱 떠오르는 그런 장면들이 상상되는 거예요. 걱정되는 거죠. 용역 조끼 입은 분들하고 대치하고 욕하고 싸우고 땅바닥에 드러누워서 차라리 날 죽여라, 나는 절대 못 나간다, 이런 장면들이 다 오버랩되면서 마치 내가 내일 경매 임장을 가면은 그런 꼴을 내가 당하진 않을까, 그런 걱정을 처음에 많이 했단 말이죠. 근데 아직까지 제가 그런 일을 당한 적은 없습니다. 없어요. 임장을 나가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대부분은 다 착하시고 정상인이에요. 그래서 말로 하면 말이 다 통하고요. 궁금한 거 물어보면 웬만하면 다 또 대답을 해주세요. 문제될 게 한 개도 없죠. 가끔 이제 근데 독특한 분들 계시죠. 10명 중에 한두 분 정도는.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경매란 게 기분 좋은 잔치 이런 게 아니잖아요. 응? 잔치집이야 가면은 먹을 것도 주고 이렇게 잘 대조 하겠지만 여기 그런 게 아니잖아요. 채무자 같은 분들은 어때요? 이제 이런 채무자분들은 자기가 돈을 빌려 썼어. 근데 책임을 못 진 거죠. 그러니까 담보로 잡혔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고 상가로 넘어가고 하는 거죠. 잘못을 떠나서 일단 이분들을 만나러 가서 벨 누르고 얼굴을 뵈면 이분들이 기분 좋을 리가 없잖아요. 예? 그리고 채무자 말고 임차인 같은 경우는 어때요? 임차인은 더 좀 기분이 안 좋고 절망적일 수 있어요. 왜냐면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잘못이 없는 분들이거든요. 근데 이제 집주인이 돈을 빌렸는데 못 갚는 바람에 임차인한테까지 불똥이 튄 거죠, 이제.
그래서 뭐 기분이 안 좋을 거 아니에요. 이분들도 손해를 볼 가능성이 이렇게 많은데,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가서 배를 누르고 얼굴 뵙고 뭐 이렇게 좀 여쭤보려고 해도 좋은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. 네.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아까처럼 그런 무서운 일들, 뉴스에서 보던 일이 나한테 내가 경매 임장 가면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을 했단 말이죠. 근데 막상 가다 보니까 그런 일이 뭐 일어나진 않는다. 예. 막상 이제 제가 경매든 공매든 가서 유치권자도 뵙고 채무자 분들도 뵙고 임차인 분들도 뵙고 이렇게 하잖아요. 집에 안 계시는 경우에는 못 뵙겠죠. 하지만 만나보면 다들 이 길고 지루한 경매를 빨리 끝내고 싶어 해요. 네. 경매까지 오려면 처음에 어쨌든 이 채무자가 빚을 안 갚았을 때로부터 뭐 짧게는 6개월, 길게는 뭐 1년, 2년, 뭐 더 길게는 뭐 3년, 4년까지도 계속 끌고 온 거란 말이에요. 유치권자 같은 경우는 얼마나 힘들겠어요. 그죠? 그러니 잘잘못은 둘째치고 얼마나 마음고생들이 심하겠어요. 몇 년 동안을 그렇게 시달리니까. 예를 들면 그 임차인 같은 분들은 정말 본인이 정당하게 본인 돈 내고 들어가서 사는 집이었는데 뭐 전세든 월세든 간에 언젠가부터 갑자기 법원에서 서류가 날라오기 시작하고 압류, 가압류 뭐 이런 소리가 날라오면서 집주인은 연락이 안 되거나 연락이 돼도 자꾸 딴소리만 하고 뭐 안심해라, 괜찮다, 문제없다, 내가 해결하겠다 이런 소리만 하고 채무자 찾는 사람들, 채무자가 집주인이죠. 돈 빌린 사람이 채무자예요. 채무자 찾는 사람들이 막 우리 집까지 와서 뭐 채무자 연락처 아냐? 채무자 어디서 사는지 아냐? 이런 걸 물어보러 오기도 하고 밤중에 오기도 하고 출근하는데 오기도 하고 집 앞에서 내가 퇴근하는데 기다리고 있기도 하고 뭐 이렇게 인터넷 검색해보면 보증금을 못 받을 수도 있다. 전세 막 2억 5천 내고 들어왔는데 나 빌라 신축 빌라 투룸에 2억 5천 주고 들어왔는데 그거 못 받는다. 이렇게 써져 있지 않나. 보증금이 날라간다. 받아도 2억 5천 중에 1억 5천은 날리고 1억만 돌려받아도 많은 거다. 이렇게 써져 있거나 아니면 내 집 주소가 막 인터넷에 무슨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막 내 집에 대해서 적정 가격은 매덕 뭐 얼마다 이후에 받으면 된다. 세입자는 쫓아내 줄게. 나한테 돈 줘라. 내가 쫓아내 주겠다. 돈 한 푼 안 들이고 세입자 쫓아내는 법. 가장 간편하게 세입자 쫓아내는 법. 이런 게 막 내 집 사진하고 막 그 밑에 쭉쭉쭉 나와 있고 내가 세입자인데 나 내 돈 내고 들어와서 살고 있다가 이런 일 겪는 것도 너무 스트레스고 지금 괴로운데 생판 모르는 사람들이 나를 쫓아내는 법을 공유하고 나를 쫓아내려고 공부를 하고 있고 그런 거 알면 세입자가 마음이 편하겠습니까? 그거를 1년, 2년, 3년 그런 식이면 정말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아마 몸에 병도 오고 할 거란 말이죠. 근데 그런 분을 내가 찾아가서 띵동띵동 하니까 기분이 좋을 리가 없다. 그래도 어쨌든 그분들도 그것 때문에 죽을 수는 없잖아요.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. 빨리 경매가 끝나길 바라고 적정한 수준에서 협의를 하고 뭐 그러길 바란단 말이죠. 이제 그런 걸 알게 된 이후에는 제가 임장을 갈 때 옛날처럼 봉변당한다 뭐 이런 걱정은 없어졌는데 요즘 들은 새로운 걱정은 이제 내가 원하는 정보를 못 얻어낼까봐 걱정이 되는 겁니다. 이 물건을 매입할지 말지 결정하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정보를 이번 임장 갔을 때 내가 알아내야 되는데 이거를 내가 못 알아내서 이 좋은 물건을 잡을 기회를 놓치지 않을까. 이게 요즘 들어서 제가 하는 걱정이에요. 아무래도 회사 업무다 보니까 이걸 갈 때 한 번 갔다가 정리를 하다가 이거 놓쳤네. 이것도 놓쳤어. 이거 3개나 놓쳤네. 그러면 내가 내일 한 번 더 가서 이걸 알아봐야겠다라고 하기가 그렇게 녹록한 사항은 아니에요. 경매 물건은 많고 제가 가야 될 것도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어떤 정해진 스케줄에 따라서 제가 오늘 한 번 갔을 때 최대한 정보를 다 알아내서 와야 되는 그런 미션을
제가 이제 수행해야 하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요번에 한번 갔을 때 그런 정보를 알아오지 못하면 어쩌나, 이런 걱정이 제가 요즘 들은 걱정입니다. 예를 들면 어떤 이제 대학력이 있는 세입자분이 있어요. 어떤 건물에. 근데 이분이 경매를 좀 알아. 그래서 본인이 전세 얼마에 있는지를 법원에도 얘기 안 했어요. 네. 여러분, 세입자분이 나 전세 얼마 살고 있다는 걸 법원에 얘기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. 본인의 권리예요. 무조건 의무적으로 얼마에 살고 있다라고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. 예. 근데 대학력은 있단 말이죠. 그러면 이분이 만약에 22억 아파트를 우리가 받을까 말까 준비하는데, 이 사람이 대학력이 있는 전세로 살고 계신 분이야. 근데 만약에 전세가 15억이다. 그러면은 전세 15억을 우리가 내줘야 되는 거예요. 작은 돈이 아니죠.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는 정말 22억 주고 사서 15억까지도 더 줘야 되는 경우가 최악. 네. 최악에는 그럴 수도 있다. 대부분 그렇지 않겠죠. 네. 공매라서 양도세, 국세, 이런 거 체납해가지고 그러지 않는 이상 15억을 다 우리가 낼 필요는 없겠지만, 어쨌든 한두 푼이 이런 낙찰을 결정하는 경공매의 세계에서 이런 중요한 정보를 내가 가서 알아봐야 되는데, 세입자를 못 만나면 어떡해? 이런 걱정. 만났는데 안 알려주면 어떡해? 이런 걱정. 아니면 세입자 못 만나서 인근에 이 집에 대한 히스토리를 아는 부동산을 내가 막 찾아다녔는데 하루 종일 돌아다녔지만 만약에 그런 부동산을 못 만났어. 그러면 이 중요한 대학력에 대한 정보를 제가 얻을 수 없었던 거죠. 요즘에는 제가 하는 걱정이 이런 거라는 겁니다. 아니면 유치권에 대한 거라거나, 요즘 이쪽 상권에 대해서 중요한 변화, 어떤 호재, 이런 거에 대해서 정보를 꼭 하나를 얻고 싶었는데, 이 정보를 얻으면 이 물건에 대한 수익성을 판단할 때 아주 큰 도움이 될 수 있었는데, 그런 걸 놓칠까봐 요즘에는 염려가 많이 돼요. 부동산에 가보면은 중개사분들이 아는데 안 가르쳐 줄 수도 있고, 아니면 정말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. 아는데 안 가르쳐 준다, 이런 느낌을 제가 받을 때는 일단 여러 번 찾아갑니다. 아침 11시에 갔다가 그 자리에 대해서 알려주세요. 제가 때려줄 수는 없으니까, 그리 바빠요, 빨리 가세요, 이러면은 나옵니다. 일단 그랬다가 1시에 다시 한번 찾아뵙거나 또 4시에 찾아뵙거나, 이런 식으로 제가 3번까지 가봤던 적이 있고요. 그리고 2번, 3번 갈 때는 아무래도 빈손이 아니겠죠. 예, 파리바게뜨에서 좀 빵을 사간다거나, 아니면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사간다거나, 이런 식으로 뭐라도 이쁜 짓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? 아니, 그분이 제가 뭐가 이쁘다고 저걸 도와주려고 하겠어요. 자기 아까운 시간 내면서. 저희가 이걸 받아서 좋은 손님이 될 거고, 또 중개사분께 매도도 의뢰드리고 임대도 의뢰드리고, 이렇게 했을 때 거기서 알려주시는 분들 계시지만 정말 중요한 정보지만 그걸로 안 알려주신다. 그럼 저희도 뭔가 더 혜택을 드리는 수밖에 없겠죠. 그렇게 여러 번 찾아가고 하면은 알려주시는 분도 계세요. 그렇지만 물론 안 알려주시는 분들도 계시죠. 네. 그 밖에도 많아요. 관리사무소 분들이나 인근 상인들, 이런 분들도 전혀 이런 건물이나 집에 대해서 모르시는 경우도 계시고, 그럼 좀 답답하긴 해요. 네. 이건 대체 누구한테 물어봐서 알아봐야 되나 싶을 때가 있죠.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좀 생각하는 거는, 기본적으로 인터넷이 잘 되기 때문에 웬만한 정보는 인터넷에서 꽤 이제 사전 공부를 하고 가면은 훨씬 정확한 질문을 할 수 있고, 내가 원하는 정보를 얻어내는 질문을 좀 더 좁혀서 세밀하게 할 수가 있어요. 그분들한테도 아주 장황하게 설명하는 것보다는 콕콕 집어서, 여기는 월세 얼마예요? 저기는 매각이 얼마에 됐어요? 아세요? 알려주세요. 하는 게 훨씬 쉽다는 거죠. 아니면 예를 들어 송파다 그러면은 처음에 갔을 때는 저를 못 믿고 호감도 없고 싫어할 수도 있고, 그래서 안 알려줄 수도 있어요. 심지어 제가 2번, 3번 찾아가도 안 알려줄 수도 있어요. 하지만 그런 데를 제가 만약에
1월 달에도 어떤 물건 때문에 가서 얘기하고 정말 진지하고 되게 열심히 사장님 제가 이런 거 알아봤는데 이런 게 필요한데 아십니까? 좀 알려주십시오. 1월에 했어. 근데 3월 달에도 또 어떤 근처에 일이 있어서 가서 또 여쭤봐. 또 근황도 얘기해드리고 저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뭐 요즘 시장이 이렇죠? 요즘 뭐 법인들이 이런 걸 한다는 걸 아십니까? 얘기도 하고 5월 달에도 가. 7월 달에도 가. 이런 식으로 제가 중개사 할 때도 그랬지만 뭔가 정말 열심히 진심을 다해서 하는 사람이 여러 번 찾아오고 이 사람의 하는 걸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은 정말이구나. 막 거짓말하고 게으르고 대충대충 하는 사람이 아니고 정말 이 사람은 열심히 하는 사람이고 뭔가 나한테 이 사람은 돈이 될 수 있겠다. 정말 사업을 하는 사람 같다. 이런 생각이 들 때 저도 그분에게 좀 마음을 열고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하고 좀 나도 알려줘라. 이렇게 의사소통을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. 저는 이렇게 임장에 대한 긴장을 이런 식으로 풀려고 하고 있습니다. 이제 7월 초도 다 지나갔고 이제 장마 때문에 또 날씨 때문에 임장하시는 분들 쉽지 않으실 텐데요. 고생하신 만큼 성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